자, 6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삼각 B의 값이라고 하면서 뭐 예각의 삼각 B의 값부터 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치? 자, 지난번에 너희들 시험에 나왔었던 이제 사인 값, 코사인 값, 그리고 탄젠트 값에 이어서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삼각 B에 대한 얘기를 하러 넘어갈 거야. 너희들 이미 알겠지만 삼각 B의 표를 가지고 읽어서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 어떤 유형 중에 하나가 요 4분원이 이제 주어졌을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서 여기서 뭐예요? sin a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 sin a라고 하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림으로 잘 하고 있지. 그치? 그 빗변분의 높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러면 만약에 빗변의 길이가 1인 녀석, 즉 여기 있는 4분원처럼 이 빗변의 길이가 1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는 어떻게 확인이 될 것인가? 그쪽으로 넘어간다, 그렇지? 맞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를 가지고 다시 이 삼각형을 가지고 한번 사인의 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이 각을 내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사인의 a라고 하는 녀석은 분명히 빗변분의 높이란 말이야. 그치?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사인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빗변의 길이가 지금 현재 1로 나와 있거든. 아, 그러면 뭐예요? 선분 AB가 높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된다? 선분 AB의 값이 누가 나옵니다? sin A가 나옵니다.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 sin 값 같은 경우에는 뭐야?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당연히 높이가 나오는 거지. 그치? 1분의 AB. 그런 식으로 이제 sin 값을 높이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네? 대응시킬 수 있겠네. 이 개념이 나중에 너희들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미적분으로 넘어갈 거야. 아니다, 너희들은 수원이구나. 수학 1으로 넘어갈 거야. 고등수학 1. 즉 고등수학의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지금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이제 삼각함수. 수1에서의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지금 이 기본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중3 수학이 있지. 요거 사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너희들 뭐 지금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라고 해도 그냥 너희들이 그냥 나보다 더 잘 풀걸?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치? 뭐 있지? 뭐 유클리드,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직접 만든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뭐 있지? 가필드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뭐 있냐? 바버 하나 더 있지 않나? 바스티온? 아니지, 그거는 오버워치지. 뭐 있지? 아무튼 그 방법이 있잖아. 나는 이제 가르친 지가 중3 수학을 가르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나보다 너희들 더 잘 할 거야. 중학교에서 나오는 그림에 관련된 걸 우리는 기하라고 부르는데 중등 기하 과정은 사실 나보다 너희들이 더 잘해.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중학교 수학이 요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생각들이 고등 수학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넘어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던져주려고 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 누구요? 코사인의 A라고 한 놈도 등장할 거야. 근데 여기서도 결국 빗변분의 아랫변, 밑변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코사인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빗변에 해당하는 그 길이가 1이거든. 즉 분모가 또 1로 나오잖아.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선분 OB.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뭐야? 선분 OB의 길이가 코사인의 A가 나옵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 삼각함수로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또는 나중에 수학 1으로 넘어갔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야,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워왔지? 그럼 그때 대해서는 사실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잘 안 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때 대해서는 뭐 하는데? 중학교 수학 잠깐 꺼내놓고 거기서 맞다, 이런 거 배웠었지, 그런 거 확인만 해주면 될 거예요. 중등 수학 가지고 뭔가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지 마. 알았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누구로 넘어갑시다? 탄젠트로 넘어갑시다. 자, 탄젠트에서는 A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 요런 식으로 만들잖아. 그치?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때? 선분 OB분의 선분 AB가 나오거든. 근데 지금 현재 OB나 AB라고 하는 녀석들은 있잖아. OB라고 하거나 AB라고 하는 녀석들은 뭐야? 어떤 하나의 길이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선분 OB는 선분 OB일 뿐이고 선분 AB는 선분 AB일 뿐이지. 지금 뭔가 하나의 값이 나와 있는 건 요 1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탄젠트를 조금 다르게 활용을 하러 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주면 이쪽 직각삼각형으로 넘어갔을 때도 이쪽 하나의 각이 얼마가 돼요? A가 되는 거죠. 거기서 탄젠트를 만들어주면은 그때 바로 여기 있는 밑변이 1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지? 1분의 선분 CD가 나오거든.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다? 탄젠트의 A가 결국에는 누가 나옵니다? 선분 CD의 길이가 나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 만들어주자. 그쵸? 얘도 역시 수학 1 삼각함수로 넘어가기는 할 거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좀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넘어가기 위해서 좀 기억을
만들어졌으면 하는 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선분 AB가 뭐였어? 사인 A잖아. 선분 OB가 뭐였어? 코사인 A거든. 그럼 여기는 탄젠트를 한번 봐봐. 코사인 OB가 뭐예요? 코사인 OB래. 그냥 선분 OB가 뭐예요? 코사인 A라고 바로 위에서 얘기했지. 선분 AB가 뭐예요? 사인 A라고 바로 위에서 얘기했거든. 아, 그러면 탄젠트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코사인 A분의 사인의 A로 만들어갈 수 있겠네. 그치? 요게 이제 역시 언제의 내용이냐면 수학 1에서의 삼각관계에 대한 내용이야. 아, 탄젠트는 같은 각을 가지고 코사인분의 사인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겠군. 그게 바로 탄젠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으로 나중에 수학 1에서 너희들이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알았죠? 물론 지금 나온다는 말 아니야. 지금 나온 거는 그냥 딱 여기까지.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4분원이 등장했어. 너희들은 그러면 뭘 해야 돼? 코사인이나 사인의 경우에는 그 1을 어디다가 사용을 할지, 탄젠트의 경우에도 역시 뭐야? 그 1을 어디다가 사용할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 가야 될 거고, 지금 여기서는 있잖아.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고 싶냐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인과 코사인과 그 다음에 탄젠트의 누구요? 대소관계 또는 증가하냐 감소하냐 등등을 만들어 가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만약에 A가 어떤 하나의 예각으로 주어졌어. 자, 그 예각도 정확히는 45도보다 작은 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45도보다 작은 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빗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45도면 이제 45도보다 작은 각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거기서도 빗변의 길이 1이거든. 자, 사인을 한번 표현해봐. 누구야? 높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럼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의 길이가 사인 A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얘의 길이가 코사인 A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코사인이 길어, 사인이 커. 코사인이 커, 사인이 커. 45도보다 작으면 코사인이 더 크겠지. 45도보다 만약에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의 길이가 코사인이고 얘의 길이가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 더 커? 코사인이 커요? 사인이 커요? 사인이 훨씬 더 커진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어디? A라는 각이 자,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라고 했을 때 A라는 각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다시 0보다 크고 그리고 45도보다 작은 상황에서 우리가 30도 알고 45도는 알잖아. 0도는 좀 이따가 배울 거고. 그치? 자, 근데 0과 45도 사이에서는 사인이 크다고요? 코사인이 크다고요? 사인이 더 작지. 코사인이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사인 A보다 뭐가 더 큽니다? 코사인 A가 더 큽니다. 그걸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는 어디 있어? 탄젠트는 어디 있어? 요 길이가 1이라 그랬으니 이쪽으로 확장을 시켰을 때 나오는 요 길이가 있지. 이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될까요? 45도까지 가는 거 어떻게 돼? 코사인은 여기, 탄젠트는 여기. 탄젠트가 좀 더 짧아 보인다, 그렇지? 근데 얘가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는 얘가 45도보다 아직까지는 작은 상황이야, 그렇지? 그 상황에서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를 가지고 비교해줄 때 바로 몰라. 코사인과 탄젠트의 경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그 대소관계를 좀 이따가 너희들이 생각을 해주고 가야 될 거예요. 알았어? 자, 아무튼 두 번째 어디로 넘어가자? 그러면 만약에 A에서 45도와 그 다음에 누구 사이? 90도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럼 사인이 커요? 코사인이 커요? 코사인보다는 사인이 더 클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지. 역시 여기서도 너희들이 이제 누구를 따지러 가야 돼? 탄젠트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오케이? 탄젠트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알았어? 자, 이걸 가지고 일단 대소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나? 여기는 없네. 어디로 나가냐면 여기도 없네. 어디 있지? 문제 안에 있나 보다. 좀 이따가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누가 언제 더 커지는지. 알았지? 좀 이따 문제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자, 그 다음 하나 더. 누구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내용.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갑시다. 0도가 90도일 때 삼각비의 값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0도라고 하는 거는 어때? 말 그대로 각도 A가 0도만큼 하나도 안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렇지? 각이 없어. 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지? 0도가 조금 되기 직전 상황으로 가보자. 사인은 분명히 이렇게 만든다 그랬거든. 그치? 그치?
얘 빗변의 길이 분의 분명히 이 높이로 만든다 그랬는데 A가 점점 작아지다가 0을 향해 가면은 자, 이 빗변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럼 높이를 한번 찾아봐봐. 높이는 있어요, 없어요? 높이가 없으니까 높이가 빵. 그래서 사인 값은 얼마가 됩니다? 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코사인도 마찬가지, 탄젠트도 마찬가지.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90도면 90도가 되면 있잖아. 여기가 90도가 되면 90도 되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분명히 삼각형이 만들어지긴 하겠지. 여기가 90도가 되면서. 그치? 근데 여기서 사인 값을 한번 보면 어때? 거의 유사하게 엄청 길어지면서 거의 유사하게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이를 향해 갈 겁니다라는 게 유추가 가능해지기. 근데 코사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될 거죠. 그렇죠? 코사인이 되면은 이 길이는 계속 여기는 지금 90도보다 아직 작은 상황이고 점점 커지면 클수록 계속 이 빗변의 길이는 커지겠지. 계속 올라가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 길이는 엄청 커지고 있는데 이 길이는 얼마야?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고 점점 감에 따라 짧아지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상대적으로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점점 커져가는데 100분의 1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까지 계속 간다고 쳐보자. 그 놈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지. 1이라고 하는 놈을 무한히 큰 어떤 수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1분의 2가 뭐야? 1을 두 명이서 나눠 먹을 거야. 피자가 한 판이 있어. 그걸 이제 두 명이서 나눠 먹는데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은 2분의 1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세 명이서 갈라먹게 되면 3분의 1판을 갈라먹게 되죠. 근데 그 피자 한 판이 있는데 그거를 무한히 많은 사람들이 잘게 쪼개서 먹는다고 해봐. 그럼 혼자 먹는 양은 옥수수 하나? 밀가루 하나만큼 먹겠지. 점점 먹는 양이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를 향해 갑니다? 0을 향해 수렴할 겁니다. 또 얘기를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럼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잖아. 얘는 계속해서 1로 고정을 시켰다고 치자. 그러면 탄젠트 값은 어떻게 돼? 얘는 계속해서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이는 점점 커져가지. 분모는 1로 고정인데 분자가 계속 한없이 커져간대. 얘가 계속해서 커져간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다? 분모에 비해서 분자는 겁나게 많아지죠. 그러면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무한대로 커져갈 거야. 무한히 커져가. 그러면 무한히 커져가는 녀석을 우리는 어떤 값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니? 아니죠. 10만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보다 더 큰 수 있잖아. 그치? 1조라고 얘기해도 그거보다 더 큰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하나의 값으로 정할 수 없어. 그냥 커지기만 할 뿐이에요. 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 값을 정할 수 없습니다. 또는 값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거?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짜리 표를 하나 더 만들게 되지. 지난번에는 30도, 45도, 60도까지 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0도, 90도가 추가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얼마? 얘는 0, 얘는 1까지. 그 값들을 얼마로?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으로 점점 키워가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그 반대지 1에서부터 0까지 떨어지면서 얘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1. 그리고 마지막 탄젠트의 값은 얘는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얘는 얼마? 루트 3분의 1 혹은 3분의 루트 3이라고 배우죠? 그 다음에 45일 때는 얼마? 1. 그 다음에 얼마 여기는? 루트 3. 그 다음에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 그쵸? 이 표로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누구요? 사인의 값은 0에서부터 1까지 점점 커져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코사인이 1에서부터 점점 0까지 작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힌트가 나오네. 45도일 때는 똑같고 그럼 그 전에 45도 작을 때는 사인이 크냐 코사인이 크냐? 아니 코사인이 크지. 코사인이 더 크게 있다가 점점 내려오면서 45도일 때 딱 똑같아지거든. 그쵸? 그 다음에 45도보다 클 때는 코사인이 분명히 컸다가 같아졌는데 그 다음에 더 작아지고 사인은 점점 커져가잖아. 그래서 얘는 이때는 사인 값이 더 큽니다. 라고 대조관계를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 3번 탄젠트 값은 0에서부터 무한히 커져갑니다. 60도일 때는 루트 3이지만 그 다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쫙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지. 각이 커짐에 따라 높이는 쫙 계속 따라지는 거.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옆으로 문제 풀러 한번 가보자. 너희들이 이제 개념 설명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바로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247번 혹은 65페이지에 있는 뭐 1번 문제. 나는 위에 있는 247, 248 이런 번호로 부를게. 문제 번호를. 자, 24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4번이라고 합니다. 그때 선분 AB, 선분 DE의 길이를 X에 대한 삼각비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선분 AB의 길이는 뭐야? 선분 AB의 길이는 여기 있는 요 길이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지? 너희들은 각 X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얘는 뭐야? 밑변이잖아. 밑변이고 다른 하나의 길이를 뭘로? 어떤 상수값으로 정하고 싶어. 그게 누구야? 빗변의 길이가 1이네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 성분 AB의 길이를 이용해서 1분의 성분 AB라고 하는 게 누구이다? 코사인 X이다 라는 거 아니까 코사인 X니까 바로 성분 AB가 되는 거지 라고 찾아가는 거겠지. 정말 쉽다,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성분 DE를 가보자. DE라고 하는 저 길이는 이쪽 큰 삼각형에서의 높이잖아. 그럼 높이에 관련된 어떤 삼각비를 따져 봐야지. 떠올려 봐야지. 누구 있어? 사인, 탄젠트. 두 개가 있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뭐야?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높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누가 있네요? 탄젠트의 x가 있네요 라고 찾아내는 거죠. 됐죠? 오케이, 너무 쉽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를 풀어봐. 너희들이 248번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바로 여기 거. 풀었니? 사인 50도는 어떻게 풀어버리면 돼? 요렇게 풀어버리겠다. 그치? 이쪽 삼각형에서 사인의 50은 사인 50도는 얼마야? 그래서 얘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그렇지 0.64 있다. 바로 나오겠네. 그 다음에 누구? 코사인 50도를 구해봅시다. 역시 빗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요렇게 반대로 됐구나. 얘가 0.7669 그렇지. 높이니까 요 좌표를 그려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바로 0.64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탄젠트의 50도는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0.6428분의 0.7669 그것도 맞긴 맞지. 근데 지금 얘는 뭐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 이쪽 삼각형으로 확장을 시작하는 거지. 그럼 이쪽 길이가 1이니까 높이가 바로 얼마? 0. 그렇지 1918이라고 나오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 봅시다. 1.1918 그 다음에 누구? 밑에 249번 문제 가보자. 자, 루트 2에다가 사인 45도 곱하기 코사인 0도 등등등. 자,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겠어? 너희들한테 사인 45도 알고 있니? 코사인 0도 알고 있니? 그런 것도 얘기한 거다, 그렇지? 앞에서부터 쭉 써나가 보자. 사인의 45도 얼마예요? 사인의 45도 2분의 루트 2,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0도는 얼마예요? 1, 그렇지? 그 다음에 사인의 90도는 얼마? 1. 사인의 90도는 1. 그리고 코사인의 3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 그렇지? 바로바로 넣고 대입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1 곱하기 1 빼기 1 빼기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여기 바로까지 씌워주면 얘는 얼마? 0이니까 사라지겠네? 따라서 답은 얼마예요? 1 빼기 0이니까 1 사는 거예요. 4번.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요게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삼각비의 값의 계소관계야. 그러면 여기서 자, 사인과 코사인의 계소관계는 너희들이 어떻게 따져주면 돼? 그 각의 크기가 0도와 45도 사이에 어디에 있니? 그걸 가지고 따져주면 된다, 그렇지? 자, 지웠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0도와 45도 사이에 있을 때 사인이 크니 코사인이 크니? 이렇게 납작한 삼각형이니까 여기를 1이라 생각하면 코사인이 더 크다, 그렇지? 왜?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거든. 그래서 얘는 뭐야? 사인의 A보다 코사인의 A가 더 큽니다. 자, 45도보다 더 커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값은 얘가 되는 거고 사인 값이 높이가 되는 거니까 빗변의 길이가 1일 때. 그치? 누가 커? 코사인보다 사인이 더 크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일단 누구? 요 밑에 251번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요? 다음 삼각비의 값을 큰 것부터 차례대로 써보세요. 그럼 일단 사인 요 두 개 먼저 비교해줄까? 사인이 크냐, 사인이 크냐? 사인 80도와 사인 30도 중에서 얘는 어떻게 비교하면 돼?
그렇지. 80도까지 더 크지. 왜? 사인 값은 0에서부터 90도까지 점점점 증가하는 거지. 빗변의 길이를 1로 고정시켰을 때 점점 높이에 대한 길을 넣어서 사인이 뭐야? 빗변의 길이가 1일 때인 높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수학 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알았지? 자, 아무튼 그래서 사인 30도보다는 확실히 사인 80도가 더 크대. 그러면 사인 80도가 큰 것부터니까 사인 80도가 앞에 있어야 되네. 2번도 탈락, 3번도 요 두 개 보면은 탈락, 4번 여기 있고 5번 요 두 개부터 탈락. 뭐야? 답은 4번이겠네. 그치? 자, 그럼 일단 요 두 개 차이가 진짜. 그럼 나머지 다른 보기에서도 사인 80도가 먼저 나와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탄젠트랑도 같이 비교해 봐야지.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아까 얘기했지. 45도보다 커지면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커져. 그치? 왜? 1보다 커졌으니까 탄젠트는 45도일 때가 1이고 그 나머지 값들은 점점점 더 커지는 값이거든. 그럼 여기서는 탄젠트가 무조건 크다. 그럼 이 사이에는요? 코사인보다 작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을지 몰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비교하자? 직접 값을 구해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특수값 위주로 물어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탄젠트 45도와 탄젠트 70도밖에 없네. 70도는 당연히 1보다 크잖아. 그럼 제일 크겠네. 그치? 그리고 탄젠트 45도는 1이잖아. 얘들은 아직까지 1이 안 됐거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라고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더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를 비교하는 몇 번? 252번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45도보다) 더 커졌네. 그렇지? 그러면 무조건 누가 제일 커요? 탄젠트. 그치? 왜? 탄젠트는 1보다 크니까요. 자, 그럼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비교해보자. 여기에서 사인이 크니 코사인이 크니. 헷갈리는 그림을, 그렇지. 헷갈리는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된다. 알았지? 얘가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이니까 사인이 더 크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뒤로 한 번 더 넘어갑시다. 이제는 누구냐면 아까 내가 개념 안 했던 삼각비의 표. 근데 삼각비의 표는 너희들이 보고 말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돼. 자, 지금 얘는 뭐야? 14도 때의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풀게요. 사인 17도, 탄젠트 14도. 사인의 17도는 사인의 17도 0.2924 더하기 탄젠트의 14도는 뭐요? 요거 14도 따라서 요걸 그려주면 되겠네. 0.2424 그 두 개 더하면 되겠다. 그렇지? 요 두 개 더하면 답은 얼마겠지? 0.5417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뭐야? 코사인 x는 0.965그래. 코사인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0.965가 나오냐? 표에서 찾아야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렇지. 답은 15도. x는 15도. y는요? 탄젠트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0.3249가 나오니? 3249를 찾아보자. 여기 있네. 18도. 그래서 y가 18도, x는 15도. 두 개 뺐으니까 얼마야? 3도가 됩니다. 또는 3이죠. 도는 저기 단위 붙었으니까 x, y 값은 그냥 상수에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도가 아니라.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 294 한번 가봅시다. 자, 직접 한번 풀어볼래요? 표는 방금 풀었던 253번 표를 이용하라는 것 같아. 답은 몇 도? 18도 바로 나온다, 그렇지? 왜? 얘는 지금 탄젠트 사인, 코사인을 풀 때는 너희들이 주어진 녀석들이 누가 있는지를 잘 봐야지. 자, 주어진 녀석은 분명히 빗변과 높이가 나왔잖아. 빗변과 높이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하는데? 사인을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인의 x도가 얼마? 0.309네. 그래서 표를 가지고 읽어보니까 18도의 사인 값이 0.3090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x는 18도,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는 진짜 별거 아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누구로 넘어갑시다? 25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x와 y 값을 구해보셈 이라고 한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데 너희들이 빗변 길이가 10이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x라는 길이와 y라는 길이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각이 25도로 주어졌네.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면 돼? 사인 값을 이용해서 x를 구하러 가고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y 값을 구하러 가면 되겠네. 그렇지? 주어진 10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 그래서 사인의 25도가 10분의 x인데 그게 얼마래? 사인이 25도니까 0.4226. 그래서 양변에 10배를 해버리면 x는 얼마?
10 곱하기 0.4226. 그래서 답은 얼마? 4.226이 나오네. x는. 마찬가지로 y도 구해줄 수 있겠죠? 됐죠? y는 어떻게 돼? 코사인 25도 어디 갔니? 0.9063에다가 몇 배? 10배를 해주면 되니까 답은 9.063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그 두 개 더하면 뭐 13.0이 나오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로 갑시다. 255번. 역시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요거는 그냥 답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갈 거야. 이게 뭐 이제 교과서로 치면은 개념 확인 문제 이런 것들이지. 그치? 말 그대로 탄젠트 배워왔지? 탄젠트 볼 줄 아니? 사인 구할 줄 아니? 등등등. OB 더하기 CD. OB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쵸? CD의 길이를 구하세요. 두 개의 길이를 각각 구하라고 하네요. 자, 다음 몇 번 나왔어? 민아? 3번 나왔어? 오케이, 잘하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뭐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슬슬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1학기 때 배웠던 또는 중간고사 때 배웠던 내용들, 그 그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특히 원으로 넘어가면 너희들이 좀 질문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상수비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까 싶은데, 자, 아무튼 뭐 얘기하다 말했지? 그림을 가지고 잘 떠올려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 한번 볼게요. 탄젠트의 15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탄젠트의 15도를 구하고 싶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아니다, 그렇지? 그럼 그림을 통해서 그 15도를 가지고 뭘 찾으러 가야 돼? 직각삼각형을 찾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해야 돼? 길이를 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되지. 탄젠트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은 BD의 길이와 AD의 길이니까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구하러 가야 돼? CD의 길이와 AD의 길이를 각각 구하러 가야 되지. 그래서 누가 주어져 있네요? 30도가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30도는 뭐야? 특수각이거든. 그렇지. 근데 특수각을 이용해서 CD나 AD의 길이를 찾고 싶으면 AC는 정보가 알아야 되잖아. 근데 AC는 주어져 있어? 없어? 안 주어져 있어. 너희들이 찾아야 돼. 그 방법이 뭐죠? 얘를 삼각형의 외곽이라 생각해주면 두 내각의 합이다. 그렇지? 얘가 몇 도? 15도가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그래서 얘 AC의 길이가 얼마? 2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루트 3. 얘는 얼마? 따라서 답은 뭐예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다. 그렇지?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 분모 유리화 해버리면 답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답은 얼마? 1번. 1번이 나오겠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직접 풀어봅시다. 몇 번? 1-2번. 259번 하나 풀어보세요. 탄젠트 x의 값을 구하세요. 구하시고. 그냥 쭉 풀까? 너는 내가 많이 풀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수업 때 그냥 너희들 풀려고 했어. 당연히. 요 중등수 할 때. 유연생을 할 때. 그냥 설명해 주시고 좀 풀고 숙제 빨리 너희들 데리고 고등수학 가고 싶다. 고등수학이 재밌지 않나? 중학교까지 시험도 재미가 없어. 심지어 시험이라도 재밌던가. 됐어요? 오케이. 자, 탄젠트 x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방법은 분명히 두 가지일 거야. x라는 각의 크기를 찾아봤더니 특수각이 나오던가, 그치? 혹은 그 x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를 활용하던가. 자, 그러면 x라는 각은 일단 여기에 주어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탄젠트 x를 구하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뭐 할 거야? 일단 각을 구하든 혹은 이쪽 삼각형의 길이들을 찾으러 가자. 어떻게? 탄젠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누구 BC의 길이나 OC의 길이 등등을 찾으러 가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원 안에서는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누가 요 길이가 같음에다 나와요. 왜? 빗변이니까요. 뭔 소리야? 반지름이니까요. 그죠? 그럼 얘가 1이네. 그럼 얘도 얼마네? 1이네.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넘어가는 거지? 얘가 몇 도야? 45도. 그렇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
여기도 같겠네. 이 그림이 좀 옆으로 퍼져가지고 좀 납작해 보일 거야. 너희들 교재 보면 45도처럼 나와 있죠. 그죠? 아무튼 1대 1대 루트 2라는 길이를 가질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BC의 길이나 OC의 길이는 같은데 걔가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 그치? 얘도 역시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 또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 그래서 뭐 합시다? 이제 탄젠트 x를 그냥 구하자. 왜? 길이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루트 2분의 1 분의 얘는 길이가 어떻게 돼?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 돼요. 그럼 이제 분모 분자에 있는 그 분모들을 각각 전부 다 유리화해주면 2분의 루트 2 분의 2분의 루트 2 플러스 1 그래서 약분을 해버리면은 루트 1분의 루트 2 플러스 1 그래서 한 번 더 유리화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2 플러스 루트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맞니 근데? 답이?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맞지? 답이 좀 다른데? 응? 응? 답이 루트 2 더하기 1이라는데? 그치? 뭐지? 어디가 계산 잘못됐지? 그러네. 여기가 잘못됐구나. 땡큐. 아무튼 계산해주면은 답은 루트 2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걸로 넘어갑시다 이제. 대수관계 응용으로 넘어가자. 자, 지금 260번을 풀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 하나. 누구요? 루트와 제곱에 대한 얘기다, 그렇지?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경우랑 A 제곱이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너희들이 루트 A의 전체 제곱의 차이 알고 있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풀마일. 그래서 일단은 절대값의 A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럼 얘는요? 얘는 뭐게? 그냥 A. 유독의 차이 알고 있어? 얘는 왜 그냥 A가 되고 얘는 왜 루트 A가 되냐면 루트 안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루트 안에는 반드시 어떤 수가 들어가야 돼? 누가 들어가야 돼? 양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왜? 지금은 너희들은 뭐야? 실수의 범위에서만 배우잖아. 물론 너희들이 이제 수학 상을 해보면은 복소수 배우잖아. 허수. 그때는 루트 속이 음수가 됩니다라는 약속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고등수학을 배우기 전에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은 무조건 양수만 배워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양수여야 돼. 또는 0. 오케이? 0은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A에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0을 넣든 무조건 제곱을 하면 양수가 나오지. 그렇지? 따라서 얘는 뭐야?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A가 양수일 수도 있어.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자? 제곱과 루트를 벗겨줄 거야. 근데 여기에서 결과는 어떻게 돼? 결국 루트야. 루트의 약속은 두 가지가 들어가. 뭐요?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세요. 그건 실수의 범위에서. 그리고 나서 루트 앞에 부호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 값 자체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나와요. 그래서 루트를 음수로 바꿔주는 거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이 있거든. 그래서 얘는 뭐야? 양수로 나와야 돼. 근데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A가 양수일 수도 있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절대값을 붙여서 A냐 마이너스 A냐로 구분을 짓자. 그죠? 근데 얘는 루트 안에 무조건 양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그럼 A는 이미 양수야. 이 문제 자체에서 뭐야? A는 이미 양수로 나와 있을 거야 너희들한테. 혹시나 루트 안에 x-1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잘 보면 x가 1보다 큰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가 들어가. 허수를 배우기 전에. 오케이? 그럼 뭐야? 얘는 루트와 제곱 그냥 없애버리면 뭐가 돼요? x-1 나와요. 그냥 A가 나오는 거야. 왜? 이미 양수가 들어갔으니 양수가 끄집어내진 거지. 굳이 절대값 붙일 필요 없이.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뭐야? 루트 안에 전부 다 제곱이 들어갔지. 그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절대값의 사인의 A 마이너스 코사인의 A. 그 다음에 뒤에는 뭐야? 마이너스 절대값의 사인의 A.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절대값을 너희들이 풀어줘야 되지.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는 사인이 크니 코사인이 크니 45도일 때는 45도보다 클 때는 사인이 더 크죠?
그래서 뭐야? 얘는 양수네. 그래서 그냥 절대값 바꿔주면 돼. 근데 뒤에 있는 누구? sin a는 어떻게 돼요? 양수. 그래서 여기도 그냥 절대값 바꿔주면 돼요. 하고 나니까 sin a가 사라지고 답은 마이너스 cosine a. 따라서 답은 2번이 나오게 되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숙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중단은 마무리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간 잠깐 줄게요. 어떤 것들만 한번 풀어보냐면 2번, 1번, 2번, 3번 그 세 개만 한번 풀어보세요. 1, 2, 3번만. 아무튼 앞에 거 잘 풀었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갑시다? 직각삼각형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변의 길이는 있잖아. 결국 그거예요. 너희들한테 각을 주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요거예요. 자, 각 하나랑 변 세 개 중에 하나만 등장을 하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 두 개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지. 그렇지? 물론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하나의 길이 구하는 거 연습 많이 했었잖아. 언제? 수학 하 제일 첫 번째 단원인 피타고라스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는 뭐야? 두 변의 길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 변의 길이만 제공을 한 상황에서 대신에 각을 주는 상황에서 너희들한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게 이 단원이에요. 뭐야? 예를 들어서 누구 각의 크기와 b를 할 때, 각 하나의 크기와 c를 할 때, 각 하나의 크기와 a를 할 때 여기 있는 6가지 공식들은 외우는 거야? 안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알았죠? 그냥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여기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어. 얘랑 각 A를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B를 구하러 가봐. B를 구하러 갈 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 하나랑 주어져 있는 길이 하나를 가지고 A라는 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려고 해봐. B변과 높이니까 누구예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사인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아, A분의 B가 누구네? 사인의 A네. 그걸 이용해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B니까 뭐야? A 사인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B를 알고 있고 A를 안다고 해보자. 어디 갔어? 얘. B를 알고 있고 A를 안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뭔 소리야? A를 구하고 싶은 거.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면 돼? 잠깐만 이게 왜 이래? 이거 B분의 A가 왜 사인 A로 나왔어? 땡큐. 쏘리. 자, 여기서 B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A의 사인의 A. 구하면 된다,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A를 구하고 싶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까 그 B분의 A가 사인의 A라는 것을 어떻게 해보자? A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B 곱하기 사인의 A. 여기가 선택이구나. 그럼 내가 B를 구하고 싶다고 해보자. 그럼 B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B를 구하고 싶으면 사인의 A분의 스몰 A가 되는 거죠. 알았죠? 아까 내가 처음에 잘못했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가지고 가.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냥 요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C와 A. 자, 만약에 주어져 있는 게 높이인 상황에서 밑변인 C를 찾으라. 또는 밑변의 길이인 C를 제공한 상황에서 높이인 A를 찾으라는 문제가 등장했어. 아무튼 구하려고 하는 것과 주어져 있는 걸 보니까 밑변과 높이야. 그럼 너희들은 자동으로 누굴 떠올려주면 되는 거지? C분의 A라고 하는 게 누구? 탄젠트의 A임을 떠올려주면 되거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구하고 싶은 게 만약에 A면, 구하고 싶은 게 만약에 C면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A를 구하고 싶으면 C 곱하기 탄젠트의 A로. 그 다음에 C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 탄젠트 A분의 뭐가 돼요? 스몰 A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는 공식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물론 외운 상태에서 빨리빨리 찾아주면 제일 좋기는 한데 괜히 저거 외우다가 실수한 애들 많이 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외울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알았지? 자, 그러면 아무튼 세 변의 길이 중에 하나가 제공된 채로 각 하나만 주어지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자동으로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삼각형으로 바로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삼각형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선분 AC의 길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려고 해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뭐뭐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냐면 자, 이쪽 길이, 이쪽 길이 얘가 A 그리고 얘가 C라고 주어 있는 상황에서 각 B를 너희들한테 제공을 했다 치자. 그 상황에서 누구를 여기 있는 길이를 찾고 싶대. A, C의 길이를 찾고 싶어. 그럼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요 세 개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 A, C의 길이를 찾으러 가자. A, C의 길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은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라던가 방금 앞에서 배운 그 삼각 B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겠지.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A, C라는 구하고 싶은 녀석을 어떻게든 뭐 해줘야 돼? 쪼개든가 하는 식으로 뭔가 길을 찾아가야 되지. 자, A, C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쓰든 삼각 B를 쓰든 뭐 해야 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쪼개든 상관없지. 문제는 지금 이렇게 쪼개고 있을 거야. 근데 반대로 쪼개도 상관없다. 자, 아무튼 이렇게 쪼갰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목표는 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길이를 한번 생각해. 뭐야? 얘의 길이를 찾으러 가자. 왜? 각을 찾자니 각을 찾는 방법은 없거든. B 하나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A 찾을 수 있겠니? 더군다나 쪼개진 이 A를 당연히 못 찾죠. 각 B 하나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C를 찾으러 갈 수 있겠어? 없겠지. 그래서 일단 그 각을 먼저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변의 길이들을 찾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누구예요? 얘의 길이를 찾는 방법은 뭐야? 아까 배웠던 사인이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C 곱하기 사인의 B.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길이가 A라는 길이가 쪼개졌다, 그치? 그때 요 녀석의 길이 하나만 찾고 싶대. 그러면은 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요 길이를 찾아오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찾는 방법은 뭐죠? C라는 길이에다가 누구? 코사인의 B를 곱해주면 이 길이가 나오잖아. 그럼 마지막 그리고 요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네요? A에서 방금 구한 저 초록색의 길이를 빼면 되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AC의 길이를 찾으러 갈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너희들이 뭐 책 보면 알겠지만 이건 형광펜 표시 안 돼 있지. 얘는 외우는 건 진짜로 아니에요. 앞에 거는 내가 외우면은 그 위에 있는 1번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은 외우고 있으면 물론 편하기는 해. 물론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근데 얘는 아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너희들이 뭐 해야 돼? 내가 찾고 싶은 녀석을 찾기 위해서 삼각형을 쪼개는 작업을 할 거야. 직각이 아니니까,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아까 조금 전에는 변의 길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각을 하나를 제공한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누구를 제공한다? 각의 크기 두 개를 제공을 해놓고 나서 얘를 BC라고 해볼까? 그리고 선분의 길이 A라는 길이를 하나를 줬다. 그때 뭘 찾으러 갑시다? 뭐 선분 AB의 길이나 선분 AC의 길이를 찾으러 가고 싶대. 자, 얘를 찾으러 가고 싶은 거야. 일단 AB 하나만 먼저 찾으러 가자. 자, 그러면 선분 AB를 찾아야 돼, 그렇지? 맞아요? 자, 선분 AB의 길이를 찾고 싶어. 그럼 역시 뭐야? 피타고라스를 쓰든 삼각비를 쓰든 노란색 길이를 가지고 있는 뭘 만들어줘야 되겠네?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면 되겠지? 그럼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쪼개던가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네. 방법은 두 가지야. 얘가 무조건 이렇게 쪼개라고 해서 그렇게만 쪼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쪼개도 돼. 알았지? 같은 방법이야. 일단 책 내용으로 그대로 넘어가자. 이렇게 잘랐대. 그럼 여기서 뭐야? 요 노란색 AB의 길을 찾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너희들 뭐 하면 돼? 나머지 두 변의 길이들 찾으러 가면 되겠지. 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을 하러 가면 되겠지. 맞나요? 오케이? 자,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돼?
AB의 길이. 오케이. 자, 각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지? 각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누구? A라는 각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거 같지? A도 안다는 상황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의 길이 찾으러 갈 수 있겠지. 뭘 이용해서? A라는 길이 아니까 사인을 이용해서. 됐나요? 그럼 얘는 뭐가 돼? A의 사인의 몇? C가 나오겠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으러 가야 돼? 얘를 찾으러 가야 돼. 그럼 얘를 찾는 방법은 뭐야? 얘 하나 알고 있고 찾고 싶은 거 이것만 가지고 사인 A를 알고 있어. 아니 사인이래. 각 A를 알고 있으니까 찾으러 갈 수 있겠다. 그렇지? 여기서 또 뭐 가지고 찾아주면 돼? 역시 빗변과 높이에 해당하는 거겠지. 또 뭐야? 또 사인 이용해주면 되겠네.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사인 이용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인의 A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찾고 싶은 성분 AB의 길이 분의 위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A의 사인의 C가 들어가면 되겠네. 아 그래서 누구요? 성분 AB의 길이는 사인의 A 분의 A 곱하기 사인의 CA라고 찾으려고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지금 얘는 역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라고 지금 식을 정리해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자 얘를 찾고 싶어 또는 위에서도 얘를 찾고 싶어 그럼 너희들이 삼각형을 쪼개가지고 그 녀석을 찾으러 가세요. 얘를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인 거죠. 그 그림을 보고 너희들이 찾으러 가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누구? 지금 여기 있는 그거 한번 봐봐. 여기에서 지금 내가 누구를 찾았어? 얘를 하나 찾았다 그치? 뭐요? 요 A라는 거 하나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얘를 찾았잖아. 누구를? 높이를 찾았잖아. 그러면은 얘가 밑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밑변과 높이가 나왔네. 그래서 누구를 찾을 수 있겠네?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러 갈 수 있겠네. 그래서 분류하는 게 누구냐면 삼각형의 높이. 아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 다음 단원 14단원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등장을 할 거야. 알았죠? 그래서 뭐냐면 자, 변 두 개의 길이가 등장을 할 거예요. A라는 길이와 성분 B라는 길이가 등장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등장한다? 각 C를 알게 될 거야. 그 상황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봐 라고 하면 너희들은 뭐야? 밑변과 높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밑변은 A를 쓸래 B를 쓸래? 둘 중에 아무거나 쓰세요. 그러면은 누구? 얘를 높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를 구하러 가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인 이용하면 되지. A 곱하기 누구? 사인의 누구? C를 해주면 되겠지. 그게 뭐야? 높이야. 그럼 거기다가 뭘 곱하면? 밑변의 길이 B를 곱하고 누구? 2분의 1 곱해버리면 누가 나오네요? 2분의 1에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C가 나오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 더. 누구? 아 그럼 이렇게 가지 말고 밑변을 A라고 생각을 해서 높이를 얘로 구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높이를 한번 찾아보자. 높이는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가지고 사인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치? 요거 하나 알고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B 곱하기 사인의 C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거든. 그럼 거기다가 누구를 곱하고 밑변의 길이 A 곱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버리면 또 뭐가 나와? 2분의 1 AB 사인 C가 나오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됩니다? 사인을 이용해서 사인 A를 만약에 이용한다 치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에다가 2분의 1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각이 B가 주어져 있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인 A와 C가 주어져 있으면 2분의 1에 AC 곱하기 사인의 B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야. 언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거는 내가 일부러 아직까지 단원 안 넘어갔어. 72페이지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들을 두 가지 형태로 한번 찾으러 가보자. 자, 주어져 있는 게 역시 다른 상황이야. 지금 얘는 뭐냐면 첫 번째 경우는 예각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둔각. 방금 내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들은 전부 다 뭐야? 예각이거든. 근데 둔각인 상황에서도 그 공식 아까 말했던 사인의 2분의 1에 AB 곱하기 사인의 C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둔각에서도 그 높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가 그걸 따지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뭐 합시다? 둔각인 상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뭐 할래요? 여기서 뭐 할래요? H라는 게 한번 보여보자. 근데 여기서 주어져 있는 게 조금 다르죠. 그렇죠? 얘는 끼인각이 아니다. 여기서 봐봐. 뭐야?
두 개의 각이 주어졌어. 예각인 상황에서. 짠. 그리고 나서 얘의 기대가 주어졌다는 거지. 짠. 자, 그 상황에서 누구를 찾으러 가보자? 높이를 찾으러 가보자. 왜? 뭔가 넓이를 구하고 싶나? 좀 이따. 그치? 자, h를 한번 찾으러 가보자. 내가 지금 누구만 알고 있어? a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기서 h라는 길이를 찾으러 가고 싶은 거야. 자, h는 어떻게 찾을까? h는 어떻게 찾을까? 자, 아까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면 얘도 자동으로 알고 있는 거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요 각 90도를 봐봐. 그러면 이 각 알고 있는 거지. 왜? 요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쪽 삼각형에서도 얘가 90도로 주어져 있다면, 얘가 알고 있다면 요걸로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 이거 배웠었지? 요거 뭐 말하고 싶은 건지 알지? 내줘봐. 여기에서 반지름 길이 구하세요. 이런 형태 문제 많이 만나잖아. 세 변의 길이를 주고 그때 어떻게 해? 얘를 R로 두고 나면은 만약에 얘가 A고 얘가 B였고 얘가 C였고 치잖아. 그러면 C를 표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 그대로 B편을 표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러 가잖아. 하나는 C, 다른 하나는 A-R, B-R.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했네. 그러면 그 두 개가 같습니다라고 식을 세우면 R에 대한 일체 방정식이 나온다. R 값이 구해지지 않아요. 그쵸?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요 길이가 A야. 지금 주어졌어. 그 A를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찾은 다음에 그 값이 그 식이 A랑 같습니다라는 식을 만들어 놔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각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지금 문제에서는 X라고 했네. X라는 각을 알고 있으니까 H,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과 이 길이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보자. 얘의 길이를 내가 잠깐 뭐 BH, BH라고 표현한다면 H분의 선분 BH의 길이가 뭐예요? 탄젠트의 X거든. 그치? 그럼 내가 일단 누구를 선분 BH를 찾고 싶은 거니까 H를 양면에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H 곱하기 뭐야? 탄젠트 X에다가 더하기. 그치? 누구? 얘가 C냐? C. 얘도 한번 구하러 가는 거지. 얘의 각의 크기를 Y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녀석은 역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됐나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H 곱하기 탄젠트의 Y. 그러면 A가 표현이 됐네. 그럼 이제 마지막에 구하면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가 아니라 H였잖아. 구하고 싶은 H로 묶어버리게 되면 탄젠트의 X 더하기 탄젠트의 Y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H는 뭐가 됩니다?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 분의 A로 구할 수 있어 라고 H를 찾아내는 거지. 됐죠? 자, 지금 내가 한번 설명한 거 이거 나중에 너희들 분명히 시험 문제 한 번쯤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때 내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수학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왜 그 녀석을 만들어 가는지를 자꾸 따지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분명히 너희들 알고 있는 걸 거야. 또는 한 번쯤은 봤던 걸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풀어나가는지를 알고 공식을 기억을 하세요. 그냥 냈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 것도 그냥 냈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자, 뭔가 넓이를 구하든 뭘 하든 높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뭐야?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 그리고 이 A라는 길이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얘기야. 그때 높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이번 시험 범위에 분명히 뭐야? 배웠던 피타고라스나 아니면 이번 시험 범위에 삼각비가 분명히 들어올 거야. 그걸 가지고 높이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H를 찾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각을 어떻게든 쓰기 위해서 얘들을 쪼개면 안 되지. 쪼개지 않고 이 각을 온전하게 만들면서 높이를 포함하고 있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쪼갠 거고 쪼개고 나서 항상 기억할 거 삼각형에서는 뭐예요? 두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나머지 각도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90도 얘 모두 다 안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무조건 얘를 쓰라고 하는 적 없잖아. 그래서 y를 쓰라고 하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아니면 물론 방법은 있어. 뭐 x, y를 쓰지 않고 구하는 방법도 있어. 그 방법이 틀린 건 아니야. 분수라서 귀찮을 뿐. 한번 써볼까? 뭐요? 내가 x, y를 찾겠다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치자. 그래도 풀 수는 있지. 어떻게? 탄젠트에 C라고 하는 녀석이 누군데 내가 얘를 선분 CH라고 그냥 쓸게. 선분 CH분의 누구요? H라고 하면서 H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선분 CH 아니지.
선분 CH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선분 CH를 탄젠트의 C분의 H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선분 BH도 찾아주면 뭐가 나올 거야? 탄젠트의 B분의 H가 나올 거야. 그게 뭐라고? A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뭐 할 수 있어? H를 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쓸 수도 있네. 나머지 넘기면 되겠지. 뭐하고? 통분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 방법도 있긴 있어. 근데 딱 봐도 지저분하잖아. 통분도 해야 되고 다시 H를 다시 묶은 다음에 넘겨야 되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귀찮아서 지금 X, Y를 떠올리자라고 한다. 그럼 너희들의 문제 풀이 방향은 X, Y 전석을 만들어가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주어져 있는 B, C를 무조건 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전까지 쪼개는 상황까지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자, 마찬가지로 둔각의 상황에서도 역시 만들어갈 수 있어. 너희들이 찾으려고 해봐. 누구를? H를. 그럼 H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지금은 잘 만들어져 있네. 그렇지? 그럼 그 상황에서 뭐 하세요? H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들을 어떻게든 떠올려봐. 누구 있어? 얘가 있고 얘가 있네.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역시 얘도 이쪽 각을 X, 얘를 Y라고 한다. 큰 삼각형에서 B를 써도 되지만 뭔가 그렇게 썼더니 분수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구하는 거지. 왜? B를 알고 90도를 아니까 X는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도 역시 이쪽 각을 알면은 얘를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각을 쓰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얘랑 얘를 아니까 이쪽 각을 알고 있다. Y로 가나봐. 왜? 역시 여기도 분수라서 귀찮아지나봐. 알았지? 그래서 X, Y라는 각을 도입을 해서 각각의 길이를 찾고 아까 말했던 방식으로 A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떠올려주는 거지. A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전체 길이가 지금 H 곱하기 탄젠트 X가 된다마. 그리고 여기 있는 길이가 누가 나오네? H 곱하기 탄젠트 Y가 나오나봐. 그래서 그 두 개를 뭐 한 거? 빼서 구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H는 묶어주면 탄젠트 빼기 탄젠트가 나오고 결국 H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탄젠트 빼기 탄젠트를 양변에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는 A 써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쭉 넘어가 보자. 어디로 넘어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76페이지. 자, 76페이지에 넘어가면 뭐 나와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내용 등장한다. 그쵸? 그쵸? 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자, 예각의 상황에서 뭐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의 B예요. 요거다, 그치?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언제? 두 변의 길이와 뭐가 주어졌을 때? 끼인각이 주어졌어. 알겠죠? 그때 뭐야?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의 곱하기 사인의 끼인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을 거지. 그럼 누구로 가보자. 둔각에서도 또 역시 한번 확인해보자. 앞에 풍을 좀 주어진 건 다르지만 역시 뭐가 필요해? 높이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둔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요렇게 주어졌다고 하죠. 얘를 내가 C라고 할게요. 그때 만약에 여기에 A가 주어졌고 여기에 B가 주어졌다라고 해보자. 자, 그 상황에서 뭐 하세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A, B를 아니까 너희들 뭐 하나 더 찾아주면 돼. 걔네들을 밑변을 하는 높이, 직각삼각형의 높이 또는 그냥 삼각형의 높이 찾으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방법은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도 상관없지? 그리고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도 상관없지? 방법이 뭐가 됐건 높이를 찾으러 갑시다. 높이 H를 찾으러 가볼 거예요. 아까는 각 두 개랑 변 하나가 주어져 있다면 이제는 변 두 개와 각 하나가 주어져 있어. 너희들 직접 만들어봐. 높이 H 어떻게 찾으러 갈까요? 각시 하나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얘를 만들어 갈까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죠? 여기서 요 각 찾으면 H 표현할 수 있잖아. B 아니까 각 하나 아니고 H 구하면 되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하면 돼? 180도에서 C를 빼면은 누가 나와? 얘가 나오죠. 그 각을 가지고 뭘 써주면? 사인을 써주면 뭐가 나오네? B분의 H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뭐가 돼요? H의 각을 찾으러 갑시다. H의 길이를 찾으러 갑시다. 뭐예요? B 곱하기 사인의 180도 마이너스 C라는 각. 됐지? 그럼 이제 뭐가 나왔어? 높이가 나왔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자.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요 높이에 대한 밑변은 A가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 사인의 180도 마이너스 C. 자, 그러면 방금
공식이랑 비슷하지 않니? 주어져 있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쓰면 돼. 사인의 끼인각. 근데 그 끼인각이 예각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각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사인의 b를 구하면 돼. 그리고 나서 누구? 둔각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0에서 그 둔각을 빼버려. 그럼 예각이 나오겠지.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고. 나중에 너희들이 삼각함수 배우면은 그냥 사인의 b라고 해도 돼.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지금은 일단 뭐다? 둔각에 대한 사인각을 찾을 수 없잖아. 표가 주어져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사인의 180도 빼기 b로 뭐 할 거야? 구하러 갈 거야. 삼각형의 넓이. 알았지?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주어진 삼각형에서 각 하나랑 변 두 개의 길이, 정확하게는 변 두 개와 그 끼인각이 주어지면 뭐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요? 사각형의 넓이로도 얘를 확장시켜 갈 수 있겠죠. 됐죠? 자, 어떻게요?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너희들한테 구하라는 문제가 등장을 했어. 그때 어떻게 하자? 두 변의 길이가 나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끼인각이 등장을 했다 칩시다. 그때 너희들이 뭐 할 수 있어? 삼각형의 넓이 구하러 갈 수 있지. 그치? 어떻게?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평행 사변형은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 하나 있지. 그치? 그리고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이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쪽 삼각형은 이쪽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네. 그치? 맞죠? 그래서 뭐야?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시다?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의 t인가. 근데 그때 요 삼각형이 몇 개? 두 개가 발생하니까 곱하기 2를 해버리면 뭐가 돼요? 사라지면서 AB 사인의 x가 나오는 거죠.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아시겠죠? 오케이, AB 그리고 사인의 t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누구로 넘어갑시다? 사각형의 넓이야. 근데 그 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막 생겼다. 그때 뭐가 주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대각선 하나와 여기에 있는 대각선의 길이가 하나 주어졌을 때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합시다. 이때 말하는 삼각형은 아무런 삼각형이어도 상관이 없어. 삼각형? 사각형. 그때 어떻게 합시다? 이 빨간색과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선을 한번 그어봐. 빗나갔어. 여기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누구요? 이쪽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평행한 보조선을 하나 그어봐. 너희들이 싫어하는 마법의 보조선 이런 거. 어떻게 저 보조선을 긋고 생각을 하지? 자, 넘어왔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이 길이를 A로 제공했다 치자. 그리고 이 길이를 B라고 제공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길이 얼마예요? A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이 얼마가 되겠네요? B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얼마야? B. 여기는 뭐야? A.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아.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다 같아. 그치? 그러면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 평행 사변형. 그럼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봐. 뭐였어?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E인각 하면 끝난다. 그치? 평사의 넓이는. 그치? 자, 근데 그 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로 주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그 각은 어디로 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돌아오면 돼. 그치? 만약에 이 각이 주어지면 얘를 B로 해서 1로 돌아오는 거고 결국 E인각 주어진 거야. 아무튼 사인의 뭐요? X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 전체 큰 평사 넓이 하나 구했다. 그치? 그치? 근데 여기서 그 평사를 이루고 있는 이쪽 사각형 중에 절반의 넓이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쪽 사각형에서도 절반의 넓이만. 그리고 이쪽 사각형에서도 절반의 넓이만. 그리고 이쪽 사각형에서도 절반의 넓이만. 결국 내가 지금 구한 이 평행 사변형, 큰 평행 사변의 넓이의 절반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마지막에 몇 배? 2분의 1을 해주면 처음에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그렇지? 됐죠? 그래서 너희들은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를 지금 공식을 3가지를 배우는 거야. 알았죠? 크게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4가지. 자, 한번 점검해보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오케이? 자, 그때 변 하나와 각 2개 주어져도 높이 구하러 갈 수 있겠지.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뭐 나왔던 그런 공식 있잖아. 그거 만들어 갈 수 있겠지. 아무튼 그거는 공식은 아니고 공식은 이런 상황에서 AB의 사인의 X가 주어졌다 치자.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그렇지 사인 X. 됐죠? 그 다음에 뭐요? 만약에 그러면 둔각으로 주어졌다 치자. 둔각으로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이 각의 크기를 X고 여기 있는 길이를 A, 여기 있는 길이를 B로 줬대. 자,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그렇지 예각으로 만들어준다. 그렇지? 됐나요?
그리고 나서 누구? 평사 넓이로 가보자. 평행 사면형의 넓이는 짠짠짠. 자, 만약에 얘가 A, 얘가 B, 얘가 X라고 줘줬대.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러 가자. 어떻게 해요? 그렇지. AB 사인의 X.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누구? 이상하게 생긴 뭐 이상한 사각형이 주어져 있대. 그때 대각선 두 개의 길이와 얘를 A, 얘를 B라고 할게. 대각선 두 개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임각이 주어졌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X. 만약에 여기서도 둔각을 줬다 치면 어떻게 하면 돼? 둔각을 줬다 치면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그렇지? B 곱하기 사인에 똑같아요. 180도 마이너스 X로 들어갑니다. 알았지? 예각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형에 대한 공식들 다 끝난 거야. 나중에 이제 원의 접선에 대한 얘기들 등장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좀 다양해지는 거죠. 알았죠? 자, 오늘 일단 그러면은 어디 여기서 너희들이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봐. 언제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렇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85페이지까지 한번 쭉 풀어봐봐요. 너무 많나? 너무 많나? 64페이지부터 247번부터 355까지는 110문제 정도 같아.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뒤니까 뭐 막 괜찮긴 할 거야. 대신 고등수학에서 숙제 양이 좀 적잖아 우리가 쓰는 교재가. 그렇지? 그래서 이거 한번 너희들 쭉 나눠가지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풀 거야 이걸 스스로 쭉 정해가지고 문제 좀 풀어봐. 알았죠? 그러고 나서 원에서부터는 내가 설명이 좀 많이 길어질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마무리 할게요.